마케팅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창업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본소득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창업요? 예. 네. 이것을 좀 연관지어서 소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네. 전 가구 70%에다가 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고 왜 이 자금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를 해보고자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국에 창업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고자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보험지급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소득은 연금과 같이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단지 보험지급금과 연금과 다른 점은 보험이나 연금의 경우 자신이 낸 돈을 바탕으로 받는 것이지만,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의 경우 자신이 낸 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낸 돈을 바탕으로 지급받는 것이 다른 점이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 전체가 재난을 당했을 때 받는 것이고, 기본소득의 경우는 사회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지급금과 연금으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앞에서 제가 재난지원금과 보험지급금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들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때 사고 난 금액의 일부를 받습니다. 그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규모 재난, 즉 산불이나 지진, 해일, 태풍 등 재난이 났을 때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연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일하는 동안 몇십 년 동안 저축한 금액을 퇴직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대략의 연령을 계산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 기본소득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기본소득의 기금을 마련을 하거나 세금을 통해 지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이죠. 지급도 연금처럼 계속해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생산 시스템마저 무너지게 되면 사회 구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계층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전 계층에 지급이 되기 때문이죠. 기본소득이라 하기엔 너무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소득은 언제 지급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기본소득의 경우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질 때 지급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고대 로마에서 정복 사업으로 인해서 대량의 노예가 들어오게 되고, 그 노예들을 데리고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싼 가격의 농작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시민 계급은 몰락하게 되죠. 로마의 시민들은 귀족들과 싸워서 상원의원 투표권과 황제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진짜 기본소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시민들은 현실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고, 특히 군인 같은 계급이 사라지고 게르만족이 권력을 쥐게 되고 현실 세계의 전문가가 사라진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기본소득과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본소득하고 창업이 어떤 관계일까요? 자, 그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서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대거 뿌린다라고 하게 되면
노무와 같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힘들게 자신의 일을 직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취미 정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에 음악이나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작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하는 겁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치 예술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현실의 전문가가 사라지고 형이상학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게 되면 결국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창업가 정신을 교육을 하고 창업 자체를 직업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현실에 둔 직업이 생겨나고 사회는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창업이 또 새로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또 이유가 있다면요? 자,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사회가 붕괴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받는 교육이 노동자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윤리의식처럼 되어 있는 직업소명의식의 교육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회사가 무너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창업가 정신으로 교육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시장을 보고 비교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대량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성장이나 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붕괴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까요? 자, 몇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줄이려면 기존의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을 포함한 많은 사회복지제도를 포기해야 될 겁니다.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 그곳에 나는 석유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국토보유세를 별도로 만들어 주자는 분도 계시는데 그 인구가 주는 시점에 땅값이 떨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던 앤드류 양이 주창한 데이터 기본소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한 달에 $1,000씩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그들의 생활에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을 준다면 사람들에게 창업교육과 창업 시도를 하고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도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받아서 새로운 사회적 직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창업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체로 엄청난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발생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분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분업은 시장의 선택을 받은 직업만이 생산성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통해서 많은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19가 이런 기본소득 논쟁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자,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인 질병 재난입니다. 코로나19가 질병 재난으로 사람들의 직장을 일정 기간 동안 못 가지게 했잖아요. 대규모 실업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기술이 사람들의 실업을 가져와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기계의 초기 비용이 비싸고 직원들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지만 코로나19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기간을 길게 만들면서 결국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태로 대규모로 실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지만 결국 대량의 직업을 만드는 데 실패한다면 사회 붕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창업 교육을 해서 스스로 직업을 만들고 데이터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평생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야 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을 통해서 실직이나 사회재난에 대비해 뭔가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이런 창업교육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창업 컨설팅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